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도 배달했고요. 배달 수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19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자, 배민원이고요. 자, 배달 총 15건 65,030원입니다. 자,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자, 다음은 해피크루입니다. 총 한 건 3,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부릉 프렌즈입니다. 총 4건 12,283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플 3개로 배달을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총 수익은 약 8만원 되겠습니다. 자, 수익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해 놓은 거. 자, 정리해 놓은 거 보여드리면은, 자, 11월 19일이고요. 자, 오늘은 약 5시 30분경에 시작을 했고, 약 10시경에 종료했습니다. 뭐, 사실 지금이 10시 1분이에요. 네, 10시 전에 종료를 했고요. 그래서 대충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10시로 종료를 적어 놨고, 그리고 약 4시간 30분 이제 배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 20건 이제 배달했고요. 그래서 약 8만원 오늘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자, 그리고 4,000원 정도가 건당 배달 수수료가 되겠고, 약 18,000원 정도가 배달 시급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요일인데 저녁 피크 타임이 좀 일찍 끝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7시까지는 좀 그래도 콜이 거절을 좀 할만한 정도의 그러니까 거절을 해도 또 콜이 계속 들어오는 정도의 그 콜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골라잡기도 좀 하면서 이제 초반에는 콜 수행을 했는데, 7시 넘고 7시 반 넘을수록 점점 콜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이제 안 좋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잡았습니다. 거의 7시 이후부터는 거의 그 정말 장거리 콜 아닌 이상은 거절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조대가 걸리는 식당이어도 그냥 자꾸 가서 그냥 조대하고 배달을 완료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제 배달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음식점의 성향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더 그 식당 성향들을 좀 파악을 하려면은 반경을 조금 넓게 하기보다는 좁게 좀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주는 대로 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역을 돌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오히려 그 많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식당들을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식당들을 파악하는 게 많아지긴 하겠지만 다 알게 되려면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죠. 뭐 예전에 영상 올려놓은 게 있지만 저는 제가 배달하는 지역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총 4개로 나눠놨거든요.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이렇게 저는 그 지도를 보고 이렇게 대충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놨어요. 그리고 다 해본 지역이기 때문에 대충 분위기를 알고 상권을 알고 이제 대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A 지역과 B 지역을 위주로 하는데 콜이 별로 없으면은 C 지역과 D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D 지역은 그래도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조금 작게 형성이 돼 있긴 하지만 그쪽 도로가 일단 차들이 좀 세게 다니는 속도가 좀 빠른 도로가 좀 있고, 그리고 상권이 작은데 한쪽에만 조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배달하는 그 위치들은 거의 약간 유배지 느낌의
그런 쪽이라서 별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콜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데까지 이제 수행을 하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 내가 하는 배달하는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습니다. 제가 해봤을 때는 물론 그 지역 차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제 좀 콜이 자주 나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을 우선으로 두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콜이 그거보다 안 나오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 지역을 2순위로 잡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을 3순위로 잡고 그 다음 지역을 4순위로 잡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역을 잡아놓고 하면은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피크타임에는 1순위 지역 있죠. 1순위 지역 범위 안에서만 가급적 배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1순위 지역을 잡을 때 상권과 상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코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A 지역으로 가도 상권이고 B 지역으로 와도 상권이에요. 그래서 A 지역에서 픽업해서 B 지역으로 배달을 해도 되고 그리고 나서 또 B 지역에서 바로 물건을 픽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A 지역으로 배달하는 거면은 또 A 지역으로 가서 또 배차를 받을 수 있고 약간 이런 핑퐁이 좀 잘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고 지역을 좀 배달할 지역 범위를 잡으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혹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수익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날에 어떻게 이렇게 배달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핑퐁으로 타다 보면은 일단은 거리는 짧은 거 위주고 그리고 그 가는 곳마다 바로 상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그 디코를 잡을 수가 있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저도 가끔 신기할 때 있어요. 1시간에 거의 6건 7건 탈 때가 있어요. 정말 운이 좋을 때. 항상은 아니죠. 제 영상 항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뭐 시급 바닥 찍을 때는 바닥 찍어요. 근데 잘 나올 때는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은 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단거리 콜을 좀 위주로 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지역은 콜이 있으면은 장거리 단가 좋은 단거리 콜보다는 단거리로 하나라도 더 뛰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지역은 그래요. 그래서 그 각자 하시는 지역에서 약간 테스트를 일단 해보셔야 돼요. 많은 콜 수행을 하고 그리고 어디 지역이 콜이 가장 많은지 보시고 그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장거리가 나은지 단거리가 나은지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크 타임에 어떻게 탈지를 생각을 하시고 타시면은 평상시보다 조금 수익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죠. 일단은 웬만한 식당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웬만한 아파트 단지들은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배달을 일단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상세하게 보지 않는 시간이 많을수록 배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A 지역과 B 지역은 거의 웬만해서 지도를 안 봐요. 그 웬만한 아파트들 이제 동 위치까지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도를 상세하게 보는 타이밍은 이제 음식 이제 조리 대기 시간 아니면은 이제 신호가 걸렸을 때 뭐 그런 타이밍에 지도를 살짝 봅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거의 이동만 해요. 일단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그리고 그 아파트든 빌라든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춥니다. 잠깐 멈춰서 동호수 정확히 보고 들어가고 아니면 번지수 정확히 보고 들어갑니다. 이거 만약에 실수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잠깐 멈춰서 자전거 세워놓고 잠깐 멈춰서 핸드폰과 동호수
핸드폰과 번지수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해당 호수에다가 정확하게 배달하죠. 그리고 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배민원이나 쿠팡 같은 경우는 사진을 어쨌든 찍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다른 어플들에서는 그 사진 찍는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 그래도 사진을 하나 남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은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달 초반에 제가 실수를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음식을 받지 못했다라는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2-30분을 까먹어 버려요. 근데 저도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또 얘기하고 설명해야 되고, 아니면 심지어 근처면은 다시 가서 확인까지 해야 돼요. 그런 시간에 배달을 다 못합니다. 근데 사진 하나만 내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다 그러면은 상황이 끝나죠. 그리고 저는 그 블랙박스 대용으로 바디캠을 항상 장착을 하기 때문에 바디캠이 항상 녹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 아까 전에 어플 종료할 때 완료할 때 사진도 찍었고, 저는 바디캠이 있어서 항상 영상 녹화가 된다. 문제가 되면은 내가 지금은 배달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따가 배달 완료하고 원하면은 내가 영상을 확인하고 영상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문제를 저한테 책임지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쿠팡이었는데,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하게 확인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끝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실수한 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당당할 수 있었고,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단 머릿속에 그 정도 그 정도 생각나는 거 이야기 드린 거고, 아무튼 그 노하우 요령 같은 게 하다 보면 계속 쌓여요. 그러다 보면은 배달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이라도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중간중간에 이빨 빠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진 않았어요. 근데도 콜이 그 피크 타임처럼 이렇게 빗발치는 콜들이 없어지니까 할까 말까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일찍 집에 들어가 봤자 뭐 집안일을 찾아서 하면 되겠죠. 근데 그래도 왠지 좀 빈둥빈둥 거릴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에 그냥 꾸역꾸역 했습니다. 그냥 거절 안 하고 계속 꾸역꾸역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해피크루랑 부릉 프렌즈콜을 몇 건 더 수행했죠. 그거 하는 와중에 이제 배민원 또 들어오는 것도 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S&D 바이크 V7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고속주행이 된다는 거예요. 고속주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콜이 없어서 뭐 부릉에 그냥 가격 싼 거, 거리도 그 짧게 주거든요. 보통 긴 것, 요즘에 부릉이 좀 긴 것도 주긴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좀 짧은 걸 줘요. 근데 이제 콜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수행하려고 잡아서 픽업하러 가는데 배민원이 갑자기 반대쪽에서 콜을 줘요. 근데 반대라고 해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그 제가 컬리 리미티드 에디션 탈 때는 그 350W에 25km 속도가 나오는 자전거잖아요. 그런 그 자전거 탈 때는 그런 거리에 있는 콜을 잡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미 아까 뻔히 그 시간 안에 못 갈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 V7로 바꾸고 나서는 왜 제가 건수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냐면요, 일단 속도가 나기 때문에 가능해요. 부릉 이거 짧은 거, 거리 짧은 거 배달하고 바로 배민원 픽업하러 가더라도 보편적으로,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음식이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리 시간이 보통 저는 15분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거 배달하고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15분 안에 이동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음식이 나와 있거나, 예. 그래서 또 바로 픽업해서 배달하거나 약간 이런 게 되니까 V7로 배달을 하면서부터는 약간 조금 더 콜만 많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 퀄리 리미티드 에디션 순정 상태로도 해봤고 리밋을 푼 상태로도 해봤어요. 근데 그래도 리밋을 풀어도 SMD 그 V7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확실히 그 1000W의 고속주행이 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정상적인 자전거가 아니지 않냐, 약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뭐 350W가 500W 아닌 전기 자전거로 하면서 뭐 또 이런 소리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은 오토바이도 그 CC가 다 틀리잖아요. 고속주행이 되는 오토바이를 끄는 라이더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차이가 이제 이동수단의 차이일 뿐이지, 저는 뭐 나쁘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보험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보험이 그 시간제 보험으로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 350W 전기자전거, 500W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이 두 가지 모델로 했을 때 시간제 보험으로밖에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이상 500W 이상 되는 전기자전거, 그리고 리밋 풀어도 안 돼요. 속도는 25km 이내여야 됩니다. 그런 자전거로 배달을 했을 때 시간제 보험에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보험 문제가 생겨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물론 내가 안전하게 주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좀 주변을 잘 살피고 주행을 하면은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배달을 오래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꼭 사고는 한 번은 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식당에 픽업을 하러 갔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좀 젊어요. 젊은 남자분이신데 되게 인성이 되게 좋으세요. 뭐 인물도 되게 좋으시고, 그래서 여기 젊은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되게 잘하신다, 약간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는 좀 이야기를 좀 나눌 시간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배달을 하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달을 한 3년 정도 하셨대요. 근데 본인은 신호도 다 지키고 정말 FM으로 배달을 했는데도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뒤에서 차가 와서 박던가,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몇 번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원래 이제 요식업 쪽에서 배달하기 전에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이제 그 프랜차이즈 음식점 아니고 그냥 개인 브랜드로 음식점을 차리셨는데, 뭐 수익도 나쁘지 않다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많이 했어요. 정말 좀 잠깐 사이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고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고를 막을 수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각자의 선택이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출력 전기 자전거가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거의 19분째 영상을 찍고 있어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라이더분들이 예전만큼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월요일이고 또 월요일 날 또 배달해 보면서 또 이야기를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이 유튜브 채널로 뭔가 뭐 수익성을 기대한다던가 뭐 이런
이런 생각으로 만든 채널은 아니에요. 제가 뭐 이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고 뭐 유튜브 수익이 창출될 거라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는 굳이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좋은 정보들이 있을 때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약간 그런 채널로 좀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보 있으시면은 항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